자, 오마이TV의 특별 생방송 국민은 말한다.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참여 전화 375-8355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의견들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같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언론들 정말 보기 힘든 동영상이었지만 참 저런 동영상들이 올라오면 우리가 클릭할까 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페이스북은 지금 이렇게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노란 리본 속에 또 박근혜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이런 소식을 주셨네요. 자, 다시 이 청와대 게시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이 오로지 정부의 탓인가? 이렇게 정부를 꼭 그렇게 비판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네. 이재민 씨가 올려주셨네요. 계속 대통령을 응원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지 하야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의 내용의 글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박선아 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참 나쁜 대통령 하야라 이런 정영근 씨 의견. 그러니까 지금 하야 요청과 응원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데 여고생이 쓴 기사가 아까 올라왔다는데 하면서 손명철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네. 네, 지금 본인이 삭제를 했던 여고생이? 아니요, 지금 글을 쓰신 분께서 네, 본인만이 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 어제 청와대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참사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함께 지금 참여하는 것이 참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오는 게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도 거의 보기 드문 일이었고요. 그렇습니까? 2008년 촛불 집회, 그러니까는 그 당시 한미 FTA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돼서 반대 운동이 짚어졌을 때 물론 하야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먹거리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었고 그때도 물론 하야에 대한 대통령 하야에 대한 의견이 올라왔었지만 굉장히 좀 시간을 두고 올라왔었어요. 처음에는 그 협정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반대 운동이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수용이 잘 안 되면서 결국은 이제 국민적 분노가 이제 대통령 하야라는 구호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청와대 이 게시판에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건 자체만 가지고도 이 국민들이 얼만큼의 그 분노와 상심 속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국민은 말한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조국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게시판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방송을 통해서 청와대 게시판을 이렇게 주목한 것도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입니다. 청원 비상계엄을 선포해 주세요. 이런 의견을 보내신 분도 있네요. 박근혜 대통령님 보세요. 5개의 독자 의견이 있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씨께서 써주신 글인데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못 지켜낸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면 난 용서할 수 없다. 고 김선일 씨 알카에다 납치 피살 사건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네. 박근혜 현 대통령의 말이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정말 화가 납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감의 요수가 54개가 있고 네, 댓글이 밑에 달려 있네요. 네.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침몰 사고 난 지 14일 만에 오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역대 대통령과 비교되어지면서 또 네티즌들 누리꾼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김영삼 정부 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었어요. 네. 그렇죠. 사건 나자마자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것은 내 책임이고 네. 사과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때도 네. 그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이다,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만 참사가 났을 때 네. 이것에 대한 철저한 재난 구조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대통령과 책임을 묻는 대통령이 아주 대비가 됐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또 의견이 있는 거죠. 네. 예. 자, 이제 오마이뉴스에는 여러 기자들이 이번 현장에 갔는데요. 사진 기자도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있다가 사진 기자를 한 명 스튜디오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진 기자는 네. 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그 라면, 이른바 이제 홍게라면이라고 네네. 알려진 그 라면 사진을 특종했었던 네. 그 사진 기자입니다. 네. 자, 오마이뉴스의 지금 메인면 탑 기사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의 비판 글이 지금 탑을 차지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자가 안산에도 지금 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산에서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조문을 했고요. 네. 그 자리에서 아마도 그 유가족들하고 좀 유가족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 조화 화환이 한쪽으로 치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안산에서 이제 대통령이 조문을 하고 네. 가자 이 유족들이 대통령 조화뿐만 아니라 네. 국무총리 조화까지 해서 전부 다 치워라. 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제대로 이제 구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었고요. 그 뒤로 이제 사과를 했다라는 얘기가 또 들리니까 네. 가장 첫 번째 의문은 왜 우리 유족들 앞에서 사과하지 않고 네. 국무회의 자리에 가서 사과를 한 거냐라는 의문이 들면서 네. 결국 이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네. 등이 떠밀려서 하는 사과가 아니냐라는 이 유족들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네. 저희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안산에 있는 합동분향소 앞에서 만난 고범진 씨라는 네. 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이들의 영전 사진이 분향소에 있어야 하고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학생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분향을 해야 하느냐. 사고는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제 이 고 선생님께서는 대통령의 사과는 꼭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무위원들과 상의할 문제냐. 때늦은 이번 사과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는 근데 진도에 있는 피해자 유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역시 여론에 떠밀린 늦은 사과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요. 이번 사고로 단원구에 다니던 딸이 실종이 된 허아무개 씨. 네. 지금 네. 예, 그 사이에 독자가 연결이 됐네요. 네. 여보세요. 인천에 사시는 김혜진 씨? 네네. 네. 자, 전 국민적인 충격, 슬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일 하고 계시는 분인가요?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네. 자, 이 학부모들의 충격도 상당히 좀 큰 상태인데요. 우리 김혜진 선생님은 이번 사건 접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가슴이 아리셨나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아, 그러시군요. 갑작스럽게 그런 사고 소식을 접한 부모들 마음이 충분히 그분들의 느끼는 그 감정에는 못 미치겠지만 네. 같이 뉴스나 또는 뭐 오마이뉴스에 올라오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아직도 네. 가슴이 아프고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고라 처음에 한 2, 3일 정도 뉴스를 보다가 네네. 이 사고는 더 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우울해지고 일을 할 수가 없고 아이들을 네.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TV 뉴스도 안 보고 그런 기사들도 그냥 인터넷으로만 잠깐씩 헤드라인만 보고 했는데 네. 일주일이 지나도 구조자 소식이 들리지 않고 점점 시즌만 수습되어지고 시즌을 수습하는 과정도 너무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아니 모든 인력과 장비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데도 네. 나 더딘 걸 보면서 뭔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제가 뭐 고발 뉴스라든지 팩트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희생된 일반 승객들이나 단원과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냥 그런 뉴스가 끔찍하다고 해서 회피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 사고가 왜 일어났으며 네. 내일은 아니지만 전 국민이 어떻게 이 사고를 바라봐야 되고 네. 진실을 알려는 노력이라도 진실의 소리를 말하는 그런 작은 언론들의 소리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열심히 찾아보고는 있는데 네. 이렇게 새롭게 보도되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네. 정말 이 정권이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네. 화가 나고 정말 여기 이 순간에도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 것인가, 네. 내가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지금 더 안타까운 것은 네. 제가 40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주변에 이제 제 아이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아이 엄마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이 엄마들은 이 사고가 너무 끔찍하고 뉴스에 나오는 보도들이 너무 네. 우울하고 끔찍하고 그래서 네. 뉴스조차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이런 인터넷에서 네. 이런 오마이뉴스나 국민TV나 네. 팩트TV나 네네. 고발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들을 보도한 것들을 보고 기사를 네.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다가 공유를 하고 올려놓아도 네. 보질 않아요. 너무 자꾸 보면 우울하고 힘들어서 못 보겠어 이런 말들만 하고 네. 보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사실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네네. 그냥 외면해버리고 회피해버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김혜진 선생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게 계속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희망을 발견해야 될 텐데 그 희망의 어떤 첫걸음 어디에서 도대체 찾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첫걸음은 제가 방금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진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에서부터 그런 희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은 나에게 닥친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들에게 닥친 끔찍하고 우울한 사건이니까 나는 그냥 뉴스 보도 보지 않을래. 그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 이러다 어찌어찌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고는 왜 일어났으며 왜 이렇게 구조가 더디어졌고 그렇게 아이들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그냥 묻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런 진실을 알려주는 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이 사회도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네.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독자들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참아 주시고요. 지금 그 조국 교수가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먼저 전화를 하시죠. 네, 여기 오마이뉴스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동필 선생님 아니신가요? 네, 여보세요? 예, 이동필 선생님이신가요? 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 오마이뉴스입니다. 예, 예. 네, 세월호 관련 안녕하세요.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어디서 전화를 주신 건가요? 예? 예, 어디서 전화를 주신 건가요? 예, 경기도 여주예요. 예, 이번 세월호 관련해서 어떻게 좀 심정이 어떠신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네, 전부 다 뭐 다 얘기했으니까 네. 얘기했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지금 현재까지 언급되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예, 그걸 좀 언급하려고요.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 그러잖아요. 네, 저출산 국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있잖아요. 애들 낳으면은 이렇게 그냥 다 키우기도 전에 네,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안심하고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국회 어저께 뉴스에도 나왔는데 국회의원들 네, 여의도에 들어가서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뭐 그렇게 죽은 사람 만난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악수하고 포옹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예, 안전에 대한 문제와 또 정치인들의 좀 생각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요. 저는 네. 세 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 중에 마지막이 처음에 네, 탑승했던 인원 처음에 저거잖아요. 제대로 파악 집계가 안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뉴스에서도 전혀 다루지 않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오래된 관행이거든요. 네, 학교 단원고등학교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여객선사하고 그다음에 제주도하고 계약은 안 했을 겁니다. 그걸 대행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 관행상 보면은 그런 승선하거나 아니면 어디 관광지에 입장하거나 그럴 때 인원을 속이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인원을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초동 수사하고 그러면서 탑승 인원 파악하고 그럴 때 네, 서로 이게 혼선이 왔던 이유는 뻔한 겁니다. 네, 그 초기 인원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은 네, 서해 페리오 사건 났었잖아요. 21년 전에.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학생들 수학여행 또는 수련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수학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수련회 가거나 그러면은 네. 인원을 줄이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보통 전체 인원 중에 적게는 5%, 많게는 10% 정도 줄이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네, 근데 20여 년이 지나도 지금 전혀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 배를 타고 가거나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승선 인원 네, 교수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 거의 아마 어른들은 거의 맞았을 겁니다. 네. 하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물론 보험을 처리하거나 그래도 조금 다 인원이 있잖아요. 인원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몇 명 네.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예, 선생님 그렇기 지금 때문에 인원에 대한 관행을 또 짚어주셨는데 그 짚어주신 세 개가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 또 20년 전에도 똑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관행들 때문에 이번 일들이 계속 좀 온 국민께 아픔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전화를 연결하고 있어서요. 네,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예. 이미 나갔습니다. 예. 예.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정치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면은 네. 정치인이라 그러면은
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네. 지금 국회의원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치인입니까? 정치꾼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 사기인이라 그럽니까? 모사를 꾸미는 사람한테 모사인이라 그럽니까? 사기꾼, 네. 모사꾼이라고 합니다. 정치꾼은요. 네. 다음 선거를 준비하거든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게 생각하는 게 정치꾼입니다.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요. 네, 선생님, 만약에 올바른 정치인이라 그러면은 네. 지금 여기에서 어저께 그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안모 대표나 네. 저 황모 대표처럼 네. 서로 끼얹고서 진도에 빠져 죽은 사람들 다시 건져나온 것처럼 자기네 그 당 사람들 네. 끌어안고 얼싸안고 환하게 웃음 지으면서 그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정치꾼이라고 네. 하기에도 창피한 겁니다. 네, 아직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직 사고가 마무리 안 정말로 그 됐는데. 사람들이 예.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매월 월급 직장인들은 월급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세비라 그러죠. 네. 세비가 국민들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첫날 네.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네. 황 대표나 김 대표나 안 대표나 네. 가가지고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서 싹 도망가지 말고 정말로 생각 있는 그 국회의원님들이라 그러면 약 3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세비가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분들- 그들이 네. 국회의원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 그 선전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저 아까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 예. 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서 그저 자기 선전하기 바쁘다가 확인 딱 하니까 네. 유가족들한테 가서 일일이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다. 네, 선생님, 그거에 대한 그 이동필 선생님, 답변은 왜 없습니까? 네, 그 저희가 예, 여기까지 지금 다른 듣도록 전화가 또 하겠습니다. 들어와서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국민은 말한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목소리로도 그게 느껴지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자, 이제 조국 교수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학교에 수업 중이셨던가요, 아까? 예, 수업이 있었고요. 지금 수업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지금 저희가 여러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예. 참 그 가슴이 먹먹하고 뼈아픈 말씀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 중에서도 참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우리 사회를 좀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제 지식인 교수님이신데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충격이 굉장히 많으셨죠? 뭐 끔찍합니다. 끔찍하고요. 네. 저는 사고 당일날 이제 오전에 뉴스가 떠서 네.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 배가 기울어졌다. 네. 그런 걸 보고 저는 이미 신고가 됐으니까 네. 오후쯤에는 당연히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중간에 일부 언론에서 전원 구조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오후를 네.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봤더니 전혀 아니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참. 뒤에 이렇게 벌어진 일들은 정말 뭐 네. 상상하기도 이제 좀 끔찍한 일이죠. 네. 그래서 교수님 참 전 국민이 지금 이제 깊은 그 슬픔과 자책, 분노 이게 지금 뒤엉켜 있는데 말이죠. 네. 도대체 이 선진국 문턱에 다 왔다고 얘기되었던 이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여러 가지 참 원인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성장 일변도로 계속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고도 성장을 해와서 우리의 네. 부의 규모가 OECD 수준이 된 거죠. 네네. 그 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뭐 자부심도 느끼고 할 것인데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 뭐 기업에 대한 통제 자체가 매우 완화되었다. 네. 단지 기업만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네. 이 뭐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이런 그 신자유주의적 명제하에서 그냥 네. 다 풀어준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하나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도를 떠나서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많이 있었을 건데 네. 실제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대충 하는 걸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이 다 결합이 돼서 터진 게 이번 사건이 아닌가. 네. 또 실제 이건 이번 사건은 희생자 수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바로 얼마 전에 네. 부산 외대 신입생 그 학생들이 OT 중에 체육관이 붕괴되어서 10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렇죠. 네. 그때 물론 뭐 그 다친 학생들은 100명 됐습니다만 그때 10명 정도 10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사건은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계속적인 경고가 있었다. 네. 그 이전에 또 페리오 사건도 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매번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제도 개선하겠다 그러고 또 두 번째는 관행을 바꾸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실망 이것들이 자책 네. 이런 감정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닌가 네. 저도 그러합니다. 네. 자, 우리가 그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기업인들과 규제 완화에 대한 그 긴 회의를 생방송으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새겨 볼 때 참 우리가 기본을 제대로 지키면서 또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던가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저는 뭐 규제 완화란 말이 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쭉 왔습니다만은 네. 규제를 오히려 엄격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규제 완화가 절대선인 것처럼 네. 믿는 정치인과 관료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완화해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안전 관련해서는 규제를 더욱더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양쪽 모두를 똑같은 그런 수준에 놓고 모두 네. 규제를 풀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네. 그런 규제를 풀게 되면 안전 관련 규제 푸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다 좋아할 일입니다. 네. 비용도 적게 들고 모든 게 편하겠죠. 네.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규제를 완화해야 될 곳에 완화해야 될 곳과 강화해야 될 곳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푸는 쪽으로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졌었다. 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때 그런 발언을 하고 네. 암덩어리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당시께서. 그렇죠. 네. 이게 도대체 결국은 규제를 푼 게 오히려 암을 강화시킨 건데 사태 네. 파악을 잘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과나 유감을 항상 국무회의석에서 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 사건도 그랬고 네. 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가 난 현장에 박 대통령께서 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날 가셔서 저도 TV를 통해서 보았고 언론 통해서 그 발언을 들었습니다만 왜 그날 바로 사과를 하지 않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두 번째 찾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때도 직접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국무회의에서 네. 사과를 해야 되는지 전 참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국가안보안전처 이걸 신설해야 되겠다. 아마 컨트롤 타워가 이번에 부재했다 이러니까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 이런 대안을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또 참 저도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게다가 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네. 청와대는 이런 재난 대처하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 전에. 네. 전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건 우리 제도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 네. 지난 정권 하에서 노무현 정권 하에서 안보, 재난,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해서 위기가 발생하면 그걸 그 위기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에 만들었습니다. 네. 이름이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었고 네. 센터장으로 공군소장이었던 유희인 씨가 네. 위기관리센터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바로 이 센터를 해체해버립니다. 네. 이 유희인 예비역 공군소장께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가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걸 이어서 박근혜 정부도 컨트롤 타워를 해체한 그런 청와대 시스템을 만들어 왔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지금 뭐라 그러나 하면 다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제 새누리당 정부 정권에서 해체해놓고 이제 다시 만든다는 얘기를 접하다 보니 네. 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왜 그럼 그때 이 컨트롤 타워를 유지시키지 않았던가. 네네. 그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시에 이 청와대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노무현 정부 하에 설치되어 있었던 위기관리센터라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체한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하고 새롭게 만들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위기관리라는 것을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장관도 생각이 다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총괄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뭘 하라고 지시할 때만 이게 신속하게 움직여지는 것인데 그걸 해체가 이미 돼버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달라지고 부서 단위로 달라지고 서로 책임 미루고 내가 먼저 나섰다가 혹시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싶어서 뒤로 물러서고 이런 속에서 지금 이번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재난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적 여건이나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것인데 저는 정말 비상한 각오로 대통령께서 재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와대 게시판이 범상치 않습니다. 고등학생들까지도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본다면? 네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자신들과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수학여행이라는 건 모두가 중고등학생들이 가는 일인데 이 어른들이 죽은 것과 다르게 바로 자기들의 문제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성세대 어른들이란 사람이 정파를 떠나서 자신들의 생명 하나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금 고등학생들의 분노는 엄청나다. 이 분노란 것을 넘어서 저는 정말 걱정이 우리의 이제 아들 또는 자식 그리고 조카 세대인데 우리 어른들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 거라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물론이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불신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그런 분노가 터져나왔다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박근혜 정부의 대처 방식이나 또 공무원들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하면서도 이번 참사의 원인이 참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우리 사회에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른바 그 386 세대라든지 민주화운동 세대도 결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이런 자성도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그 기업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런 제도적 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그런 규제를 풀었다는 측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불법적으로 개조를 한다거나 화물을 과적한다거나 이런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와 별도로 이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게 386 세대건 민주화운동 세대건 뭐라고 부르든 간에 기성세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기의 자식마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는 그런 체제를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었구나. 뭐 신자유주의라는 뭐 이런 정책 하에서 다들 거기에 휩쓸려 가면서 이건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런 흐름에 있어서 수수방관했던 것은 아닌지 다들 좀 다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아까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제가 얘기했더니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신 참 안타까운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신데요. 자,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끈을 좀 다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희망 이전에 모두 다 분노하고 슬퍼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워낙
저부터도 우리가 세금을 왜 내야 되나 이런 참 회의가 듭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네. 이민 갈 수는 없는 문제고 네. 이 땅에서 살고 우리 자식들도 후손들도 이 땅에 살아야 한다면 네. 일단 지금 희망은 진실 발견에 있다고 봅니다. 네. 1차적으로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네. 그다음에 기업은 언론은 각각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정확히 밝혀서 네. 그 진실 발견의 기초에서 책임을 규명하는 것 그것이 일단 출발점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네. 정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그걸 믿을 수 있을 만한 네.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 거기에서 희망이 이제 시작될 거다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전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였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금 오마이TV의 특별 생방송 국민은 말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20분. 이제 시민들은 퇴근길입니다. 퇴근길의 마음도 참 착잡할 텐데요. 네, 또 다른 시민이 이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정민구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 참사 14일째 국민을 말한다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경기도 안산입니다. 아, 네. 네, 안산에 사시는 분이군요. 네, 그 세월호 참사 주위 분들과 어떻게 얘기 나누고 계십니까? 저희 아이들 여보세요? 예. 예. 아이들 데리고 조문하고 예. 또 유가족들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조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조문을 다녀오셨군요. 예. 예, 유가족 분들은 좀 어떠시던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노멀 액시던트가 아니고 네. 인큐베이티드 액시던트 숙성형 사고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거를 저는 전적으로 모든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 사람 대통령 자리를 도적질한 한 사람 때문에 네. 사고가 저는 발생했다고 보고요. 네. 해양수산부가 우리가 나라가 삼면이 둘러싸여 있는 나라고 가장 중요한 게 해양인데 네. 해양 해자도 모르고 수산 숫자도 모르는 그런 흙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청와대였던 여자가 그런 얘기를 전임 했는데 장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여자를 해양수산부 장관에 앉힌 당국인이고 네. 인천시장 자리 뺏어오라고 조정환 안전행정부 장관을 네. 바꿔치기를 하고 이게 말이에요. 결국은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사고가 다 생긴 겁니다. 네. 이게 언제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결국은 지금 50년 전으로 나라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네. 이거는 완전 100% 인재고요. 빨리 이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하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네. 이천대원군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한번 보세요. 이런 21세기 사회에 내가 연세 잡수신 분들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려면 신속 대응하고 문제를 사건 사고는 언제나 어디서나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나 다 사건 사고는 나게 돼 있는 거죠. 네, 선생님. 지금 안산에 살고 계시는데요. 네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안산 전체가 장례식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산이 단원구지만은 네. 안산은 단원구와 상록구 두 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인구 해봐야 80만도 안 되고요. 네. 근데
지금 이 학생들이 네. 속해 있는 그 소속이 말이죠. 학교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사회단체 또 여러 교회들 이런 다양한 곳에 다 아이들이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여 안 된 데가 없는 거죠, 이 슬픔이. 그러면은 제가 같은 경우에도 한 20명이 넘는 아이들과 관계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하고 직결돼서 대학은 동기 자녀가 지금 5만대 나온 예원이 네네네. 유경근 씨하고 저하고 대학은 동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유경근 씨.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웃고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안산 시민들은 웃고 다닐 수가 없다 요새. 네. 참 내가 아픈 얘기네요. 네. 부모가 아니지만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나요. 지금도 차츰 그 뻘바닥에 누워 있는 아이들 보면요. 그리고 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이 나라가 이런 세계 조롱거리 나라가 이런 불통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끝까지 면피하고 끝까지 책임 회피하면서 자기는 무슨 평론가나 되는 양 무슨 별세계에서 온 예개인입니까? 예? 선생님, 그 아까 이제 20명 정도와 연관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그 자녀들의 친구나 또 교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고등부 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연관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뭐 아이들이 또 다른 이런 또 동아리 활동하는 거라든지 네. 이렇게 하면은 네네. 뭐 정말이지 연관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도 지난 토요일 날 그 안산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만, 네. 곳곳에 그 안산 이번에 충격에 휩싸였을 안산 시민들의 그 심리 치료를 위해서 네. 이제 우울한거나 충격이 심한 분들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락처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정부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단적인 우울증, 충격, 이거를 정말로 앞으로 잘 치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네. 이것이 결코 한두 해 간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뉴질랜드로 가신 그 김순덕 씨라든지 네. 미국에서 인터뷰했던 그 김순지 씨라든지 이런 분들 14년이 지났어도 지금 그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안산 시민들 전체가 네. 사실은 집단 치유를 네.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받아야죠. 네. 예, 어떻게 면피하고 그냥 각하구조 시신수습이나 사퇴수습 받아요 이런 매 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더 분통이 터지죠. 네. 예. 자, 선생님, 이제 정치권도 반성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반성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반성한다고 말로 가지고 됩니까? 그게 그 백날 그런 미사여구, 연병 그런 말이죠. 그런 거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각성해야 돼요. 이거 말이죠.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 살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분노해야 된다. 분노해야죠.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네. 정말 막. 그래서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도 전례 없이 이른바 강도 높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오늘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 자유 게시판 현장 실황 중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분노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하면 희망의 뭔가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저는 일단은 우리 전체 시민들 또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이념을 떠나서 어떤 정파 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직을 도적질한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시민들은 그
하야 운동을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 말이죠. 우리 오마이뉴스 기자가 아마 연락을 해서 안산 시민의 입장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웃고 다닐 수가 없다. 하루에도 100번씩 눈물이 난다. 그리고 이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짜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을 후빌 것이다. 이 말씀 참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더 나중에 우리 기자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안산의 50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에서 지금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손대식 기자를 연결해서 저 준비를 좀 하라고 하시고요. 게시판을 잠깐 보고 또 시민 다른 분들이 지금 연결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판을 자유 게시판을 한번 보시면서 이종원 선생님이신가요? 네, 여기 오마이뉴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화했었어요. 지금 전화를 하신 분이군요. 예, 제가 아까 전화드렸었어요. 안산이죠, 안산. 서울. 아니요, 저는 서울이에요. 그 전에 통화하셨나요? 이미 통화를 하셨군요. 아니요, 제가 전화 신청했다고요. 신청을 하셨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실제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서울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서울에 살고, 네.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네네. 40대고요. 그렇군요. 예. 네. 이번 세월호 참사, 금방 안산 시민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 안산 시민 방금 조금 많이 분노하신, 저랑 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자, 하루에도 100번씩 눈물이 난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요즘? 일손이 잘 안 잡히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갖고, 생목학을 직접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안산 조문도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는데 정말로 느낀 게, 현장에서 보니까, TV에서 보는 것 같이 정말 이게 아니구나. 정부는 모든 종편과 TV에서는 정부가 매일 최선을 다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을 갔더니 정말 느끼는 거는 현장에 계신 사고 가족들은 정말로 피가 마르고 바다만 바라보고 그런 모습을 저는 정말로 봤어요. 자, 선생님, 그래서 말이죠.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뭘로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정부가 이런 사고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자신이 내 삶이 되게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세금을 내고 내가 국가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제 일하는 거에서도 꼬박꼬박 국가에 세금이 나가는데 국가가 정말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정말 존재할 이유가 있나, 이 정부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를 느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분노와 슬픔 우리가 어디로 이 생산적인 에너지를 끌고 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종편이나 여러 언론에서 분명히 덕분에 정부를 아무래도 물타기용으로나 많은 것들을 덮으려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의 힘은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촛불을 어떤 시위를 격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정부가 이렇게 불통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를 확실히 보여줘서 네.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는 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요. 네. 네. 탄핵이나 하야는 정말로 힘들다고 보는데 네. 정말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만약 정말 국민이 원한다면 네. 여기 대통령직도 버릴 수 있는 이런 현명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피할 수 없으니까 네.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는 행동으로 옮겨서 네.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학생들 지금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학생들까지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참 이 직장인으로서 뭐 우리가 오마이뉴스이긴 하지만 직장인으로서 직접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예, 그렇게 강도 높은 얘기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분노가 참 많으셨군요. 그 분노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안 하다 보니까 실망도 안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 네. 현장에서 죽어가는 걸 보니까 예. 정말 무능함을 보면서 많은 네.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예. 그리고 할머님들 남녀노소 정말 가릴 거 없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었죠. 내 손자가 죽어가 있는데 정부는 뭐하나. 네. 초등도 죽고 있고 네. 내 딸 자식 같은 애들이 죽어가는데 뭐하나. 정부는 또 하나 첫날 174명 구조자 이외에는 네. 여태까지 12일 이상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선정자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네. 이거를 봐도 정부가 과연 구조에 최선을 다했나 의문을 다시 품을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참 이 댓글이나 또 이 시민 기자들의 참여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노의 목소리를 접했습니다만 이렇게 생중계를 통해서 또 직접 목소리로 그거를 접하니까 이 분노와 슬픔의 절실함이 참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분노가 부디 희망의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 마지막으로 네네. 하고 좀 끊을게요. 네. 정말로 제가 앞으로 네. 이 박근혜 정부가 네. 이거를 간과하고 또 물타기용이나 선거용 뭐 네. 이런 걸로 어떤 전환을 해서 국민들한테 같이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뭐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냄비 대상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이면 잊혀지겠지만 네. 만약에 혹시나 오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정부는 정말로 끝으로 가는 단계라고 경고해주고 싶고요. 네. 정말로 오늘 같은 박근혜의 어떤 국무회의에서 잠깐 사과하는 모습들은 정말 자식을 안 키워보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네. 정말 국민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네. 네. 지금 오마이뉴스는 국민은 말한다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기획할 때만 하더라도 이토록 우리 국민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 할 말이 많을지 이렇게 과연 많을지 확실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참 듣고 보니까 그렇군요. 아까 안산 시민이 하루에도 100번씩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안산 현장에 네. 우리 선대식 기자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시민을 만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안산에서 손대식 기자가 취재 중인데요. 네. 그 합동 분향소에서 한 그 중학교 교사분을 만났습니다. 네. 자, 손대식 기자. 네, 선대식 기자입니다. 네. 그 합동 분향소 앞이죠? 네, 앞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 좀 취재 중인데, 네. 또 그 분야 조문을 온 분을 좀 만나셨다고요? 네네. 여기 안산의 한 중학교 교사분을 좀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아는 분이 뭐 직접 잘 알지는 않죠. 안면이 있는 분이 실종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조문을 마치고 좀 심통한 좀 표정으로 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 통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고요. 지금
그 국민은 말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생중계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실종되신 교사들 중에서 아는 분이 계셨다고요? 예,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아는 선생님의 친구분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 요번에 같이 그 참사가 났고 그분께서 실종되셨다 이런 소식들은 어떻게 좀 처음 접하셨습니까? 여기 이제 같이 안산에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한테 들었습니다. 다른 선생들한테. 아, 학생들한테요? 네, 선생들한테요. 아, 선생님들한테요? 예. 예. 혹시 뭐 직접적으로 잘 알지는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그분께서는 어떤 교사하셨는지 얘기를 전해드리셨을 것 같은데요. 책임감이 되게 강하고 네. 학생들을 많이 사랑했던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원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그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지금 선내에 남아 계신 건데요. 그렇죠? 예.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 혹시 그 선생님의 가족분들은 그럼 현재 평목항에 계실까요? 혹시 아시는 얘기가 있으신가요? 가족들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사모님께서는 거기 내려가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사모님께서? 예, 지금 너무너무 간절하게 지금 그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단원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안산에 있는 인근 학교 학생들 역시 어떤 그런 깊은 슬픔 때문에 사실상 패닉 상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끊겼다가 이어서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단원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안산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역시 이번 참사로 충격을 받아서 패닉 상태에 빠졌다.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안산은 지역 사회가 좋다 보니까 직접적 간접적으로 아마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타 다른 학교 학생들도 뭐 중학교 때 친구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친구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많이 충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선생님께서는 그 안산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진 않으시고요? 저 안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아, 떨어져 있으시고요. 뭐 그런 그 소식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던 학생들은 여기는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좀 위로를 해주시거나 다독여 주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장 또 관심은 이 생존한 학생들에 대한 치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해주시고 계신가요? 그냥 너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이루어주고 있고요. 뭐 그냥 저도 안타까워서 사실 학생들이 충격에 빠져서 특히 뭐 이렇게 해줄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더 해주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번 그 참사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가 이런 충격적인 사고를 겪으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어른들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고요.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여러 가지 제도의 어떤 모순이라든가 부패된 그런 것들을 좀 고쳤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대식 기자. 여보세요, 손대식 기자. 손대식 기자입니다. 그 선생님과 말씀 잘 나눴고요. 지금 합동분향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조문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문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넘게 걸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분향소 바깥에서 보고 있는데 줄이 이제 100m 이상 늘어져 있고요.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보니까는 이 합동분향소로 옮기기 전에 체육관 앞에 운동장에는 거의 뭐 1km 가까이 줄을 섰었죠? 네네. 그때도 이제 그 분향소 바로 옆에 그 고잔 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운동장을 여러 번 둘러도 그 행렬이 그 이제 넘어서서 그 고려대 안산병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시간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전에 임시 분향소에 그 있었을 때 그 안에도 수많은 쪽지가 그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게 지금 공식 분향소로 옮겨가면서 그것들은 어떻게 보관이 잘 되어 있나요? 뭐 제가 아까 안산시 쪽에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우선은 그 당장 뭐 철거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철거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 쪽지들을 좀 잘 보관하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관할지 이런 얘기는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 쪽지 하나하나가 참 그 깊은 반성과 또 안타까움, 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희망을 일궈야 되나 이런 사연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잘 보관되어서 나중에 뭐 추모관이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설립됐을 때 잘 보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취재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열심히 계속 취재하십시오. 네. 네, 오마이TV의 특집 생방송 국민은 말한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참여 02-375-8355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마이TV 생중계 창에 달린 댓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꿈하늘이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희망, 이 나라에는 없지. 다만 희미하나마 희망이라면 아직도 진실을 알리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지 않을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가람바다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해경의 초기에 잘못된 대응을 감추기 위해서 청해진, 언딘, 해경 등의 공모하에 이루어진 학살의 현장이었다라고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서 그 박성민 씨가 쓰신 글에도 계속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달린 댓글이 지금 시각은 6시 45분인데 6시 32분 제가 체크한 가장 최근 댓글을 보면은 고정효 씨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2 딸을 둔 엄마입니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어른들 말을 철석같이 믿고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도 그대로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도 다시 뽑았으면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구할 수 있는 결단의 대통령이 진짜 위대한 리더 아닐까요? 그런 리더를 보았으면 합니다. 판단력 빠른. 지금 박성민 씨 글은 현재 조회수가 18만이고요. 댓글 수가 1,300개 이상 달리고 있습니다. 자, 18만이라면 어제 그 50만 포함하면은 굉장히 약 70만이 이렇게 육박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조회수만이 그런 것이고, 네. 저기 이제 각종 블로그나 저기 그 커뮤니티 그 게시판에서 옮겨져서 또 읽히기 때문에요. 네네. 뭐 거의 수백만 조회수가 나온다고 봐야죠. 네. 근데 아까 이 댓글 보니까 또 이제 새로 올라온 게시글들 보니까 이런 박성미 씨와 같은 시각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군요. 네. 자, 불만 있으면 너네가 대통령 해라. 최정훈 씨. 이게 최신 게시글이군요. 또 박성미 씨가 착각하고 있는 것. 박영근 씨가 올리셨네요. 김민호 씨는 대통령 요구하시는 분들 하면서 이렇게 박성미 씨의 시각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런 글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월호 최고 책임자 대통령은 하야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이 하야라는 표현이 전면에 등장한 굉장히 그 전례가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조국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사과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했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랬었고 이것에 대해서 뭐 우리 국민만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저널리스트들도 기자들도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경에 그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지국장 알레스테어 게일이라는 지국장이 트윗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해석을 하자면요. 박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해서. 그런데 직접적인 국가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그녀의 캐비닛 앞에서 사과를 했다. 이 그 알레스테어 게일이라는 그 기자는 지난번에도 박 대통령이 그 선장과 승무원이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승무원을 규탄하는 것이 정말 옳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기사였었죠. 네, 그런 것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온 국민이 상주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재 기자들도 어디를 가든 눈물을 접하게 되는데요. 취재 기자 중에서 이제 우리 사진 기자들도 있는데 사진 기자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이희훈 사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사진 기자 이희훈입니다. 네. 오늘까지 팽목항에 있었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까지 있다가 진도 실내 체육관에서 한 2시간 전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세월호 사건을 거의 2주째 지금 계속 취재하고 있는 거군요. 네, 처음 이제 사고가 일어난 16일 9시 반쯤에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현장에 거의 2시 반쯤 도착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훈 사진 기자는 이른바 이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라면을 먹는 장면, 이것을 찍었던 기자이기도 한데요. 네. 여러분 아마 이 장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테이블이 이제 원래 의료용으로 사용됐던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서남수 장관이 오기 직전까지 이렇게 학생들과 그 구조된 분들이 치료를 받던 테이블이었고요. 저기 라면 옆에도 지금 얼핏 보이겠지만 혈압 측정기 등랑 이렇게 약품들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이었습니다. 저 뒤에는 이제 아마도 구조된 학생, 학생들이 저렇게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고 왼편에 보시면은 이제 저기 의료진들이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기 지금은 조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저기 한 분은 이제 가족들로 보이시는 분이 계속 전화를 하면서 확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라면 하나 먹는 걸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독자도 이제 있을 법합니다만,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또 정부의 참 이 무능력한 구조 과정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장면도 이제 비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관이 사과를 했죠? 예, 장관이 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식으로 국회에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윤 기자는 이제 저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이 기자의 참 이 심경 현장에서의 이건데, 아까 그 안산 시민은 하루에도 100번씩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이 2주 동안 취재하다 보면은 정말 취재 기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가장 현장에서 가족들과 그런 현장을 접하는 기자들로서 그 슬픔을 참고 그 현장을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마음이 많이 힘들고 많이 잘 견디기가 힘든 상태였는데, 사실 진도에서 그런 구조된 학생들을 눈앞에서 보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가족들이 자기 아들, 딸, 가족들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났지만 많이 참았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와서 안산 학동 분향소를 갔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저희가 렌즈를 통해서, 망원 렌즈를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영정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렌즈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한동안 사진을 못 찍고 카메라를 내려놓은 채 계속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던 학생들을 봐도 그 영정 사진에 있던 학생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 가족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이제 한 그 청취자께서 전화하셔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인 이유가 이렇게 위험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이제 이윤 기자는 지금 이제 신혼 부부인데 앞으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될 텐데, 이번 사건 때문에 참 그것도 참 여러 가지로 착잡했겠습니다.
네, 저도 뭐 아직 자녀가 있지는 않지만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한 명의 예비 아빠로서 이 나라의 이런 안전 상태가 많이 불안하고 또한 설마 내가 그 나이에 학부모가 된다면 과연 학교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계속해서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 모두가 상주이고 모두가 지금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오마이뉴스에도 자원봉사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시신을 계속 봤던 분이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언론사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또 대책 이후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자, 6시 54분 이네요. 오마이TV의 특집 생방송 국민은 말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창 퇴근길인데요. 서울시청의 분향소 앞 풍경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청에 지금 이주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주영 기자. 네, 서울시청 앞 합동 분향소 앞입니다. 네, 지금 현재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와 계신가요? 네, 퇴근 시간이 되면서 조문객이 아까보다 늘었는데요. 네. 아까 연결했을 때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는데 현재는 300명 이상이 조문을 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네. 자, 조문객들을 만나봤을 것 같은데 조문객들이 조문을 오는 이유, 주된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네, 우선 조문객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게 굉장히 대형 인재인데다가 여전히 실종자들이 부족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자는 의미에서 조문을 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한 직장인께서는 제 딸 가진 아빠로서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안 올 수가 없었다. 네.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실종자들을 구하자는 마음을 모았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네, 아직 많은 실종자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힘의 끈을 놓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일단 조문을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추모객들이 현재 그냥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네, 가장 안타까운 지점, 특히 조문객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지점이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구조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 특히 요즘에도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이러한 정부의 사고 대응 과정에서의 무능함과 대통령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은데요. 네. 이 조문을 하러 온 시민들도 대부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한 50대 직장인은 어제 만났던 분인데요.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탈퇴하고 싶다고 제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니 이런 선진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초동대처도 이런 선박사고의 초동대처도 제대로 할 줄을 모르는 것이냐, 능력 없는 행정가들만 모여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결과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비로서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한 마음이 크다고 저에게 그런 허탈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추모객분들도 그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해경이나 VTS나 구조를 위해 적극 나서지 않은 모습이다. 그 부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내 아이를 어떻게 믿고 운송수단을 통해 여행을 보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을 보내주신 학부모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 그리고 슬픔, 그러나 이제 갈수록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해내지 못하는 정보를 보면서 우리 모두 이제 무기력함에 빠졌었는데요.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한 것에 대한 추모객들의 반응도 있었죠?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한 것에 대해서 추모객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대부분 글쎄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유족들 앞에 가서 직접 사과를 하는 게 먼저 아니냐. 네. 한 분 한 분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해드릴
해드리겠다. 또한 이제 실종자, 특히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가서 전부 다 이제 구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직접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서야 하는데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말로만 사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추모객들이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낮에는 좀 개별적으로 좀 추모를 하셨겠지만 저녁이 되면서 친구들이나 이렇게 3, 3, 5 모여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네, 한 대학생께 이제 왜 왔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사고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 추모하러 오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음을 전하러 왔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시민들도 이런 희생자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실종자들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절대 이 사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기 있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추모를 하러 오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지만은 그 기다림이 그 긴 것이 아니라 지루한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 슬픔을 더 깊이 하고 하다 보니까 눈물도 같이 흘리면서 조문을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시 반에 청와대 앞에서 집회가 있다고요? 네, 오늘 7시 30분에 그 청와대 앞에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네. 이제 뭐 류하경 변호사를 비롯한 몇몇이 신고한 이제 추모 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추모 문화제? 예. 네. 제가 아까 이제 집회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추모 문화제, 그러니까는 네. 예, 그 청와대 앞에서 그 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그 이번 충격과 아픔을 같이 나눌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네. 이주연 기자, 예, 더 수고해 네. 주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은 말한다. 오마이TV의 특집 생방송, 아까 우리가 4시에 시작했는데요. 이제 7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3시간 동안 했는데요. 앞으로 30분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혹시 더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02-375-8355 이 번호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02-375-8355입니다. 자, 청와대 게시판을 우리가 오늘 실황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게시글은 이광진 씨가 쓴 분명한 건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지금 10명이 금방 했기 때문에 10명이 했군요. 네, 이광진 씨께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국가기관의 무능은 전국에 드러났고 부패 관리들이 주요직을 차지하고 낙하산 인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것들이 쌓여서 세월호의 침몰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기업형 비리가 이제 국가형 비리로 확대되고 대통령주의에 아청꾼들이 가득하며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을 써주셨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지지하길 바라십니까? 라고 대통령께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대통령 힘내세요. 네. 더 이상 나약한 모습 보기 싫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볼까요? 노연주 씨. 네. 댓글도 하나 달려 있는데요. 네. 네, 노연주 씨께서는 힘드신 것 압니다. 글과 국민 여론 몰아가려는 세력들이 있다면 끌려다니지 마세요. 라고 썼습니다. 네. 해달라고 해준다고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한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라고 굉장히 좀 강한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이런 의견이었군요. 네. 네. 좀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저 게시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이유가 저런 식의 논리라면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박미옥 씨는 고딩들아 너희는 2, 3년만 지나면 투표권이라는 게 생긴단다. 이런 글을 주셨네요.
네, 지금 나서지 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렴. 그리고 누가 막말하는지 노트에 적어두렴. 너희가 우리의 미래다라고 네. 써주셨습니다. 노트에 적어두렴. 추모역들이 몰리는 분향소라든가 네. 또는 진도에는 실내체육관 이런 곳곳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 메모지를 보면 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문구가 바로 잊지 말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윤용택 씨가 야만의 세월에서 벗어나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네요. 이분은 굉장히 그 긴 글을 네. 올리셨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를 하면서 네. 숨져간 어린 학생들에게 동시대 어른으로서 엎드려 사죄한다. 이분도 먼저 자기 사죄를 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네. 그 방금 전 말씀하셨던 그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는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다 풀라고 다그치고 있다. 이제는 경제 성장 중독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우리 모두 하루 3끼 먹는 나라보다는 하루 2끼 먹어도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에 살고 싶다는 세월호 유가족의 통곡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하다 보니까 최초로 이 청와대 게시판을 지금 중계하게 돼버렸는데요. 아까 그 경제 중독증에서 벗어나야 된다. 성장 중독증에서. 그렇죠. 이것도 참 새겨드려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또 모두가 바뀌어야 된다. 변용일 씨, 꼭 청와대만이 아니라. 네, 우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글을 써주셨는데요. 네. 네, 자본주의가 팽배하면서 돈이면 다인 양 잘못된 천민자본주의에 뭔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네, 또 지금 공무원의 퇴직 후 어떤 연관기구나 집단에 재취업하는 길을 막아야 한다라고 써주셨는데요. 네. 저희 오마이TV가 취재한 결과 그 해경에서 네. 그 한국해양구조협회라는 단체에 그 돈을 받는 그 사무국장직으로 이동을 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온 그 게시글들을 보니까 상당히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해법들도 제시하고 있는데, 청와대 게시판을 일단은 그 행정관이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중에 이제 꼭 대통령이 봐야 될 것은 또 대통령께 보고를 하겠죠. 가장 어제 그 이른바 인터넷에서는 청와대 마비글 이렇게 불리던데,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또 이렇게 관심을 증폭시킨 계기가 됐던 그 문제의 글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 전달되고 보고가 됐을지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청와대를 취재를 해봤었는데요. 네. 좀 뭐 오래됐겠지 된 일이지만 네. 이명박 정부 초기에 했던 2008년도였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이런 글이 네네.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네. 예, 밑에 이제 뭐 이것을 추려내서 네. 정화시켜서 이제 전달이 되겠지요. 네. 네, 세월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쓰시면서 네. 꼭 좀 봐달라, 꼭 대통령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네. 자, 독일에서도 지금 전화가 요청이 왔는데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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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독일의 노영곤 씨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멀리에서 연결이 됐군요. 그쪽에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여기 지금 12시, 그러니까 정오 12시입니다. 12시 7분입니다. 네, 지금 점심시간이군요. 예, 예. 우리가 대선 논례 때도 이제 이렇게 이 해외에서 연결이 됐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12시 8분입니다. 네, 지금 울리고 있군요. 지금 인터넷을 좀 끄고 저랑 대화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예.
여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저기 방송을 끄는 게 낫겠죠? 네네네, 끄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지금 그 독일에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셨는데 말이죠. 예, 네, 맞습니다. 화면 상태는 괜찮았습니까? 예, 화면 상태는 좋았고요. 방송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 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민은 말한다 시간인데요. 노영곤 씨는 지금 독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독일에서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이제 이쪽에 계신 그 독일에 계신 분들 중에 이번 그 세월호 침몰에 대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모아서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하는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서 저희가 그 세월호 침몰에 대한 합동 분향소를 하나 마련을 하자. 그래서 뭐 길게는 못하더라도 단 한 하루라도 한번 이쪽에서 그 분향소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모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여기 여기는 지금 그 정부에서 그 시도별로 이렇게 분향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대사관에서 그걸 그 교포들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나 보죠? 대사관에서는 4월 28일부터 그 베를린에서 네. 분향소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민간 차원에서 아, 그렇군요. 자발적으로 그 지금 분향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 5월 1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때 그 추모식을 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네. 그 독일 보쿰시 네. 페닉살레 46번지에 네네. 그 멜랑키톤 교회라고 하는 데서 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모임을 갖기로 했고요. 추모식 모임. 예, 추모식 모임을 갖기로 했고 그 자리에는 어떤 그 신교의 교회를 떠나서 종교나 이념을 초월한 교민의 모임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포 사회에서 여러 나라에서 곳곳에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요. 예. 이런 흐름이 또 함께 모여지면 또 의미가 있겠네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한국이 거의 뭐 굉장히 먼 거리이지만 우리가 그 한 마음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 한인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비통한 위험을 당하신 아니면은 애통한 가운데 계신 분들을 같이 함께 위로해 준다고 한다면 이게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 서로 한 민족이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독일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독일의 어떤 사회 안전의 정도 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보았을 때는요. 제가 이제 독일에 지금 30년 넘게 지금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독일에서의 그 안전 대책하고 한국에서의 안전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개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해지면 그게 가장 밑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거를 지키게 그게 실천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법으로나 모든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결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시행되어진다고 방송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일반인들한테는 그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왔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지금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그 어떤 시각에서 세월호를 보도하고 있나요? 이쪽에서는 대체적으로 한국 경제적으로는 뭐 많이 발전해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후진국 수준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는다면 어떤 것을 가장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한국 정부에 있는 어떤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하야 한다든지 사퇴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이제는 총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따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거를 분명히 처벌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분명히 하고 그거에 대한 사후 대책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하기 전 해야만이 이번에 그 세월호에 대한 그 침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한 확실한 규명 그리고 책임자들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그 선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판을 짜야 될지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하위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이나 어느 거에도 관계없이 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독일 멀리에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독일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출근 시간이 퇴근 시간 이제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팽목항에도 팽목항 앞바다에도 어둠이 짙게 깔릴 듯 합니다만 그쪽의 소식을 또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의 기자를 통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 기자가 이제 팽목항 취재를 끝내고 지금은 진도 실내체육관 쪽에 있다고 합니다. 실내체육관에 있는 최종 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종 기자. 예, 여기 진도체육관입니다. 네. 그 진도체육관에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네, 지금 사고 발생 14일째면서 여기 진도 현장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의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팽목항과 여기 진도체육관에 머물고 계시는데요. 여기 진도체육관에 약 한 100여 분, 그리고 팽목항에 한 100여 분 정도 해서 200여 명 정도가 남아 계신 걸 파악이 됩니다. 네. 그 야외에 뭐 대형 천막이 설치됐다고요? 팽목항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야외 대형 천막 4개 동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가족들께서 지내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그 야외에서 오래 생활하시다 보면 이제 건강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체육관은 그나마 좀 상황이 나은 편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계속 이 좀 차가운 바닥 생활을 2주째 하고 계셔가지고 여기도 역시 건강들이 많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 가족들이 계신데 진도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보면은 칸막이 같은 것도 없이 거의 그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다 노출된 상태에서 계시다 보면 더 그런 것들이 힘들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 최근 들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가족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남아 계신 가족들이 어떤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네. 이런 걸 마련하는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사생활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라든가 뭐 여기에 밤 늦게까지 조명이 켜져 있다 보니까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게 한번 둘러보기만 해도 가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다 한눈에 다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조치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 기자가 말했듯이 지금 가족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어떤 가족은 이제 그 하루가 한 달 아니 1년만큼 긴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가족들은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네, 뭐 제가 이 많은 말씀을 나눌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네. 눈으로만 지켜보고 있는데요. 많은 가족들이 여기 이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고 초반에는 이 청와대로 행진을 하신다거나 이주영 해수부 장관에게 격렬한 항의를 하는 모습도 잡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비교적 차분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차분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요.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이 분노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진 이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보다 보면 대부분의 이 가족분들이 체육관 바닥에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밖에 나가 담배를 피시거나 어디론가로 이제 안부 전환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보이고요. 그러다가도 이 대형 스크린에 설치된 무대에 대형 스크린 설치되는데 여기에 이제 투입된 이 실종자 시신의 신상 정보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럴 때면 이제 가족분들 누워 계시던 분들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신상 정보를 또 유심히 살피시고 또 자신이 찾고 있는 가족의 어떤 신상과 일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눈물을 쏟고 오해를 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가족들에게 이제 어떤 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지원되고 있고 또 더 필요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적 여기서 이제 지낼 수 있는 밥을 드신다거나 주무신다거나 옷을 갈아입으신다거나 이런 어떤 생활적인 부분들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지원 물자들이 오고 있고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이 현장에서 이 정부의 역할이 아직까지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역할이 없다. 네네. 가장 정부가 앞장서야 되는 정부 역할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정부가 없다는 말인가요? 네, 사실 여기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소방안전본부 해가지고 여러 이 정부 기관들이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체계적으로 어떤 지원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놓고 그냥 이제 가족들이 찾아오기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아주 사고 초기부터 마련이 됐던 겁니다. 근데 가족들의 심리 상담이나 이제 안산이나 이 집에 남아 있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걸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족들을 만나서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봤더니 일부 가족들이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그거를 시행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좀 일일이 찾아가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뭔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정부 각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눈치 보면서 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먼저 이분들이 가지고 있을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나선다기보다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하면 급급하게 그거를 해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사고 10일째 됐어야 여기 가족분들이 어떤 민원을 이렇게 제기할 경우가 있습니까? 네. 어디에 이제 민원을 제기할지 모르시고 여기 상황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 상황실도
어디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스템이나 정부가 없는 사실상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군요. 네. 예, 그리고 11일 예, 마지막으로 오늘 뭐 자원봉사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충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약간 언쟁이 좀 있었고요. 예. 여기 체육관에 가족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 정보과 형사들이라고 하죠. 경찰 정보과 형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복 입자고 사복 입고 다니는 경찰들이요. 네, 사복 경찰관들이라고 하죠. 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자원봉사자들이 보고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 이렇게 좀 따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기자가 보기에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부 공무원이나 가족이나 기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렇게 현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좀 보이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도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사법경찰에 정보 수집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보 수집을 해야 할 것은 진도 실내체육관이 아니라 침몰한 사고 현장에서 어떻게 구조를 잘할 것인가 이런 정보를 수집해야 될 텐데 지금 잘못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지금 앞으로도 더 수고 많이 해주세요. 네. 오마이TV의 특집 생방송 국민은 말한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청와대 게시판이 이렇게 활성화된 게 참 전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또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네, 방금 조금 전에 올라온 이야기인데요. 네, 화면을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박미호 씨께서 난 비난할 수 있어. 왜? 내가 뽑았으니까. 그래서 더 미치겠음.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뽑았다 이거죠? 네. 올려주신 글을 보면은 최소한 외교안보나 국방, 대북 정책은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뽑았음이라고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실망을 느끼신 것 같은 게 어떻게 선해진 내용 같은 암 조직의 버젓이 떳떳하게 각종 편법을 동원해 유지될 수 있음.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유병헌 같은 인간이 한둘이겠음 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자리 사과를 키워드로 트위터와 청와대 홈페이지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요. 진정한 사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트위터에서 하나를 제가 읽어드린다면은 한 네티즌은 언제부터 대국민 사과가 회의 자리에서 편하게 앉아서 웅얼거리는 것으로 바뀌었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이다. 오늘 박근혜는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대국민 빈엿을 날렸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또 청와대 게시판에 김기로 씨께서 대통령 사과와 국민이 느끼는 사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합동분향소에 가서 유가족에게 빈말이라도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대통령의 조화가 밖으로 나가는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자식을 잃고 절규하는 유가족을 상대로 죄송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지 묻고 싶다면서 심경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오마이뉴스는 이제 시민 기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사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민 기자들도 추모 현장에서 또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기사들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오마이뉴스에 참 가슴 아픈 사진들이 올라왔죠. 권태홍 시민 기자가 올린 사진이었는데요. 네,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입니다. 단원고등학교의 2학년 3반 이 모습입니다. 권태홍 시민 기자는 친구, 그러니까 친구의 딸이 유예은인데요. 이번 일을 당해서 이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그 교실을 이 아쉬운 교실을 한번 방문했다고 하는군요. 원래 이 권태웅 시민 기자도 오늘 전화 통화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바빠서 통화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잠시 이 통화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서 근본적인 새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교실을 보면서 정말 자기는 너무 어른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고 무한한 책임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사진의 이 한 장면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어디에서 새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팀이 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방송을 지금 추모 현장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아까 그 준비된 화면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군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계속 이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권태안 씨가 참 제목만 봐도 우리의 마음을 후벼지게 하는 그런 것인데요.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을 지켰던 예비역으로서 정말 화가 나고 분합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승객을 버리고 간 선장과 선원, 그것을 보고만 있던 해경의 모습에 저는 제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분향소를 방문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또 해경의 실망과 느끼고 대통령님께도 실망을 느끼고 누구 믿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글을 또 말미에 써주셨습니다. 한편 김태욱 씨는 이제 세월호에서 벗어나자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네. 네, 잠시 전인 7시 10분에 올리신 글인데요. 네, 개인이나 국가나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도 뜻하지 않은 선박의 침몰로 302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사고입니다. 대부분 고등학생들이기에 더욱 안타깝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박회사나 관리 감독기관, 특히 1차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왔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 슬픔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제2의 세월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경주해야만 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써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6시 반 조금 넘어서 그 유가족들께서 대책 회의를 하셨거든요. 오늘 아까 3시부터 하셨고 했는데 그것이 5시 좀 넘어서 6시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시 반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취재한 기자를 연결해서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볼까요? 아니면 핵심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핵심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서 사과할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가족 단체 대표들의 회의 결과입니다. 지금 6시 한 40분경에 브리핑이 됐고 지금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의 일문일답도 받고, 네네 그렇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그 시민들이 주장했던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았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또 공감대를 모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잊지 말자,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그 유가족 분과 아까 제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그 목소리가 한편으로 가라앉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또 이 분노와 결의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대안들을 정부를 향해서 제시할지 우리가 또 오마이뉴스가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이 시청자들, 독자들과 함께한 3시간 30분간의 특별 생방송, 이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경준 기자, 오늘 청취자들 전화 받으면서 취재 기자로서 그동안 이제 숱한 그 시민들 만나봤을 텐데 말이죠. 네. 오늘 특별히 목소리로 직접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오늘 연결되신 또 저에게 전화를 주신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분노와 그리고 물론 안타까움이 묻어난 그 분노와 성토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저희 편집국에 전화를 해주시는 독자들이나 그 시민들께서는 안타까움 속에서 사실 거의 울음 섞인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뭔가 좀 해달라, 저 아이들을 좀 꺼내달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같은 입장 마음이시겠지만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요. 결국 저희들은 저희 기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 정부를 바라봤지만 그렇게 믿었던 정부 그리고 구조팀에서 해경에서는 아무런 그 성과를 못 냈고 14일째 구조 작업을 했지만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 이것은 저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곽성희 기자는 오늘 어땠습니까? 네, 저도 전화 주셨던 그 많은 시청자분들과 비슷하게 답답한 마음이었고요. 아직 진도 체육관 안에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이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을 하고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시민들의 목소리 잘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안산 시민, 50대 중반의 안산 시민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리저리 연결되다 보니 20명이나 이 어린 학생들의 죽음이 자기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면서 하루에도 100번씩이나 눈물이 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마이뉴스 그 이한기 편집국장이 어젯밤에 그 페북에다가 밤 11시경에 자기 아내가 막 울먹이면서 한참 동안 울어서 참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자나 일반 시민이나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상주가 된 심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민들의 말씀 속에서는 잊지 말자,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희망을 찾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어찌 보면 참 지금으로서는 잔혹한 질문인데 저희가 던졌습니다만 상당수의 시민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뼈아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민들은 희망의 출발은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명쾌한 진상규명, 이 의혹이 한 점 없이 규명이 돼야 된다. 이 진실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진실 규명에서부터 시작하자는 말은 곧 대통령의 제대로 된 진정성이 있는 사과부터 이렇게 또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또 이번 사건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명확한 규명,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달려왔던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런 위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모색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일단 서로 격려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듬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의 하나로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안타까운 말씀드립니다만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 출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음 추스리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